18페이지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설명 먼저 드리면요. 이제 무한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무한 급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급수는 이제 다음 그 수업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좀 대충 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수열은 AN이잖아요. 그래서 무한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급수는 SN이고요. 그거는 무한급수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무한급수에서 무한은 생략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냥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급수라고 얘기해도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수열 안에 무한등비수열이 있어요. 무한급수 안에 무한등비급수가 있거든요. 이게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한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수열이 발산을 하느냐 수렴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AN이 첫째 항이 R인 경우에요. AN이 R에 n-1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같이 합치면 R에 N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대비 AN은 A에 R에 n-1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R이 1보다 클 때는요. 요거는 발산을 하고요. 발산을 하고 R이 1일 때는 계속 1로 가죠. 그래서 1로 수렴을 하고 R이 1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점점 줄어들어서 수렴을 해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죠. 점점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예요. 이거는 수렴이라고 하죠. 이거는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간다. 그래서 0으로 수렴.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러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경우이냐면 여기 또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일정한 폭으로. 이거 진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때는 이렇게 돼요.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이것도 진동이죠. 진동은 둘 다 진동인데 진동은 발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한 폭을 갖고 진동을 하는 거고, R이 마이너스 때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는 조건을 요 조건이랑 R이 1일 때, 그래서 여기 등으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수렴 조건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AN이 만약에 A의 R의 n-1이라고 하면 이 수렴 조건 요구에다가 A가 0일 때도 A가 0이고 R이 뭐 이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얘는 수렴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구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AN이 R에 n-1인 경우는 요걸로 기준으로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요거 기준으로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A가 0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1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시고 R이 제로가 되고 R이 마이너스 2거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고, 이게 이제 수렴 조건인데 요 R이 제로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무한 등비급수의 무한 수열의 요 R값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로 외우고 요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밑에 보충학습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30페이지 잠깐 화면 멈추고 개념 익히기 풀어보십시오. 됐죠? 31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이제 필수 이제 11번입니다. 옆에 잠깐 쓰셔야 되는데, 무한분의 무한꼴이 있어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 챕터에서 나오는 거는 분모의 최고 지수항으로 분자 분모 나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또 가시면 분모의 최고의 함수로 분자 분모를 모두 나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무한분의 무한꼴은 맞아 보여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 지수차항을 찾는 걸 해요. 근데 최고 지수차항을 찾으려면 n의 개수가 1이 되고 만들어요. 3의 2n이잖아요. 이거를 9의 n으로 만들고, 어디가 최고 지수차항이에요? 9n이죠. 9n이 최고 지수차항이라서 이렇게 이제 풀어 헤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를 9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가 된다 그랬죠? 여기 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돼요. 여기가 0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9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설명을 할게요. 자, 분모의 최고 지수차항은 뭐예요? 3의 n이죠. 루트 안에 9의 n이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3의 n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면 방금 봤듯이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무한 수열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2를 포함하고 있으니 얘가 이렇게 제로가 돼요.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1분의 3이 돼서 답이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요. 되게 큰 무한대로 가고 이게 작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필수예제 12번은 피카드 정리가 다시 나왔어요. 피카드 정리. 그래서 요거가 2로 수렴할 때 AN을 구하라.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요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여기 알파로 수렴하는데 여기가 이제 4의 n이라서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 지수차항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둘 중에 4의 n이에요. 왜냐하면 n의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4의 n으로 나눠주면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요. 4의 n, 3의 n이랑 해서 4분의 3의 n이 되고 3의 제곱이 남잖아요. 그래서 9가 남고 4의 n으로 나눠주면 4가 되고 4의 n으로 나눠주면 4분의 2의 n승이 되는데 약분하면 2분의 1n승 돼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그 수렴 조건인 요거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an분의 4가 되잖아요. 근데 리미트 an이 어르게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죠. 알파로 수렴해서 알파분의 4가 2다 해서 알파를 구해낸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필수예제 1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은 등비수열을 수렴하는 조건의 x가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an이 이런 형태고요. 요거는 an이 이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서 요 안에 게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수렴 조건을 구하고 이 부등식 계산 한번 하시고 요 부등식 계산 한번 해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가지고 이제 근해 공식을 쓴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 조건일 때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 조건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보시면 1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새까맣게 칠하면 1-루트 2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까맣게 칠하고 1+루트 2가 되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1을 제외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AN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수열의 이런 형태라서 여기가 A는 제로,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1이 돼도 된다.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거 하고요. 또는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요거랑 공통범위 구하고 얘는 또는이니까 합범위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필수예제 14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은 이제 R의 n꼴이랑 X의 n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렴 조건이 있어서 원래 이제 이런 꼴은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벗어난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1일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걸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정확히 계산하자는 거고, 이게 R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이제 R의 n승 이렇게 나오지만 R의 2n승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의 2n승 나오면 n이 짝수든 홀수든 둘 다 1로 가지만 R의 n승이 나오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필기를 하시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부분을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지 말라 그랬죠?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고 요거부터 할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요, 리미트 R의 n이 어떻게 되냐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해서 0이 되고요. R이 1일 때는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1 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R이 뭐요?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요 식이 무한분의 무한꼴이 돼요. 그래서 최고 지수창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1이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네모네모 쳐주시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29번이 되게 확인 체크 29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숙지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어요. 자, 형광펜을 친 거 아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형광펜 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할 때는요, 얘가 항상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이랑 요거로 보시면 알듯이 1이랑 비교해서 1보다 작고 크고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형광펜 치시고, 이 확인 체크 29번 같은 경우는 1이 아니라 5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5의 n으로 나눠줘요. 5의 n으로 여기를 5의 n으로 n분의 1로 이렇게 위아래로 곱해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모에 여기 1이랑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5분의 R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 R이 뿔마 5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걔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절대값을 벗겨내기 위해서 5는 양수니까 벗어나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5 사이인데, 이럴 때는 뭐요? 리미트 5분의 Rn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리미트 5분의 Rn이 어떻게 돼요? R이 이제 5보다 작으니까 얘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0, 0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의 뜻은 맞죠?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요건 아니지만 요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R이 마이너스 1, 5보다 작고 R이 5보다 커요. 그래서 요 부분이 무한대가 되거든요. 무한대로 해서 최고 지수창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가 0, 0 돼서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지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니 R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요. 이 정수라서. 그래서 모두 9개가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연습 문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연습 문제. 자, 22번 시험에 매년 나오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볼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할 때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이 수렴합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조건이 팩트. 제가 팩트라고 써놨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팩트가 이런 조건이라는 거죠. 맞죠? 팩트가 이런 조건이라서 보기에서 얘 팩트가 기억에 포함되는지 되면 동그라미고요. 왜냐면 P면 Q다 명제 아시죠? P면 Q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팩트가 요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얘가 호수차 쓰기 때문에 호수차 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래 이렇게 됐으면 삼성이 수렴 조건이 이거잖아요. 얘의 수렴 조건은 요거고요. 얘의 수렴 조건은 요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동일해요. 호수는요. 동일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 먼저 보면 얘가 팩트인데요. 요거의 수렴 조건을 구해요. 이렇게 수렴 조건 마이너스 R이 1에서부터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팩트가 디귿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요, 니은은 잠깐 볼게요. 요거의 수렴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R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의 1보다 작고 플러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팩트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리을을 볼게요. 얘 수렴 조건을 볼게요. 얘 수렴 조건이 이런 조건인데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1을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됐죠? 그러면 요 팩트가 리을에 포함되어져야 되죠? 네, 포함되어지네요. 그래서 답이 기억 리을 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시중에 나온 문제풀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만들긴 했지만 가장 베스트인 듯 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35페이지 연습 문제 25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풀이가 해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피카드 정리로 풀었어요. 자, 여기 AN이고요. 요거는 A2죠. A1이고 A2죠. 그래서 A2는 루트 3에 요 안에가 A1이잖아.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일반화를 했어요. 일반화. 그리고 피카드 정리를 써서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놓고 양변에 리미트를 취했어요. 그럼 알파 이꼴 루트 3알파 이렇게 돼요. 제곱을 했고요. 인수분해하면 알파가 3이 돼요. 알파는 제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극한이 된다고 해서 제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이 루트로 이렇게 곱하는데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됐죠? 그래서 알파가 3이다. 이렇게 피카드 정리를 구하시면 되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26번은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알파의 범위가 요 사이잖아요. 그래서 수렴해요. 그리고 요 베타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 베타 n승으로 최고차의 기수로 최고차의 지수차로 나눠줘요. 나눠줘서 이렇게 만들고요.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돼서 베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